할머니 같은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옷이 아닙니다. 다른 매장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벽 5시 한정혜가 눈을 뜹니다. 71살의 나이지만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그녀. 베이지색 재킷과 검정 바지, 편한 단화 마이너스 언제나 변함없는 소박한 차림입니다. 정혜백화점을 맨손으로 일군 창업주이자 현재 대주주. 하지만 5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 철저히 조용한 삶을 살고 있죠. 아무도 거리에서 마주치는 이 평범한 할머니가 백화점 제국의 실제 주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합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잖아요. 좀 더 예쁜 옷 입으시면 안 돼요? 14살 손녀 수진이 최신 브랜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학교에서 가장 트렌디한 패션 리더인 소녀. 한정혜는 최근 백화점이 특정 고객만 우대한다는 소문에 신경이 쓰입니다. 자신이 세운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는 이념이 지켜지고 있을까? 오늘 할머니랑 백화점 가자. 내 옷 좀 사주고 싶구나.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매장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한 한정혜. 이것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한정혜는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이죠. 71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한정혜의 하루는 늘 정확한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거실로 나와 간단한 체조를 마친 뒤 한정혜는 옷장 앞에 섭니다. 베이지색 재킷, 검정색 바지, 발이 편한 단화,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옷차림이지만 한정혜에게는 이것이 가장 편안한 일상복입니다. 할머니, 오늘 생일이잖아요. 좀 더 예쁜 옷 입으시면 안 돼요? 손녀 수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14살 수진은 요즘 한창 패션에 관심이 많은 나이죠. 학교에서도 늘 가장 트렌디한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이 옷이 제일 편해. 할머니는 이런 게 좋단다. 한정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수진은 못마땅한 표정을 짓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죠.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한정혜가 수진에게 제안합니다. 오늘 할머니랑 백화점 가자. 내 옷 좀 사주고 싶구나. 아, 할머니, 저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는데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으로 머뭇거립니다. 사실 친구들과 영화를 보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 생일날 할머니 제안을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잠깐만 다녀오자. 금방 끝날 거야. 한정혜의 눈빛에 기대가 어려 있습니다. 수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죠. 마지못해 따라 나서는 수진의 표정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그런 손녀의 마음을 모르는 척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한정혜와 수진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소박한 차림의 노인과 세련된 옷차림의 10대 소녀. 이 극명한 대비가 곧 있을 일의 전조가 될 줄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백화점 정문 앞에 도착한 한정혜와 수진.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수진은 익숙한 듯 먼저 걸어 들어가고 한정혜는 조용히 뒤를 따릅니다. 할머니, 여기 새로 생긴 브랜드 매장이에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엄청 인기래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한정혜를 이끕니다. 매장 입구에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마네킹들이 줄지어 서 있죠. 화려한 색감과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립니다. 특히 한정혜의 수수한 차림새를 훑어보는 눈빛들이 예사롭지 않죠. 한 직원이 다가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는 공손하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수진이 밝게 대답하죠. 제 옷 좀 보려고요. 할머니가 사주신대요. 직원의 시선이 다시 한번 한정혜를 훑어봅니다. 베이지색 재킷, 낡은 단화,
수수한 헤어스타일. 그 순간 직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합니다. 저희 매장 옷들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인데요. 다른 층에 더 적당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난생 처음 이런 무시를 당해보는 거죠. 하지만 한정혜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볼게요. 수진이 날카롭게 대답하고 한정혜의 팔을 잡아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따라다니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립니다. 할머니가 저런 데서 뭘 사겠어. 손녀한테 체면치레하려는 거겠지. 그때 점장이 나타납니다. 이름표에는 점장 윤도아라고 적혀 있죠. 무슨 일이신가요? 윤도아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자 윤도아의 표정이 더욱 굳어집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매장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증을 보여주시겠어요? 한정혜는 여전히 침묵합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죠. 할머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모습을 처음 보는 겁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회원증이 없으시면 매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윤도아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치 짝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정혜와 수진을 바라보죠. 수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냥 옷 좀 보러 온 것뿐인데. 수진이 소리치자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모입니다. 하지만 윤도아는 오히려 더 거만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가씨, 여기는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닙니다. 특별한 분들만 모시는 곳이죠. 순간 한정혜가 입을 엽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입니다. 특별한 분들이라 그 기준이 무엇인가요? 윤도아가 비웃듯 대답합니다. 당연히 경제력이겠죠. 저희 매장 옷 한 벌이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죠. 한정혜의 눈빛이 차분해집니다. 마치 무언가를 곱씹듯 윤도아를 바라보죠. 그럼 저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한정혜는 움직이지 않죠. 수진아, 괜찮다.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한정혜가 손녀를 진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하죠. 직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쏟아집니다. 누군가는 코웃음을 치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습니다. 저 옷 가격표 보고 놀라서 도망가겠지. 괜히 시간 낭비만 시키네. 수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평소 할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더욱 미워집니다. 한정혜는 마지막으로 윤도아를 바라봅니다. 오늘 일은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한정혜는 수진과 함께 매장을 나섭니다. 뒤에서 직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히죠. 하지만 한정혜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합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차분한 표정이 오히려 더 답답하게 느껴졌죠. 할머니, 왜 그렇게까지 참으세요? 저 사람들이 할머니를 무시하는데도. 한정혜는 손녀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대답하죠. 그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몰랐던 것뿐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가요? 수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입니다. 한정혜는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습니다. 수진아,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거란다. 오늘 일을 통해 내가 그걸 배웠으면 좋겠구나. 차에 올라타자 수진은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 한정혜는 너무나 평범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평범함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누구신지 제가 모르는 게 있나요? 한정혜가 잠시 미소를 짓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야. 오늘은 내가 많이 놀랐을 테니 집에 가서 쉬자꾸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계속해서 오늘 일을 떠올립니다. 그 직원들의 차가운 시선, 점장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디던 할머니의 모습까지. 왜 할머니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까요? 늦은 저녁 한정혜는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죠. 거기엔 젊은 시절의 한정혜가 백화점 개점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사진이 있습니다. 정혜백화점 창립자 한정혜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뀌겠지. 한정혜가 조용히 중얼거립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내일 임원 회의를 소집해 주세요. 참석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정혜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목격한 일들이 떠오르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백화점이 어떻게 변질되었는지, 직원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백화점 본사 회의실, 임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기 임원회의가 있는 날이지만 갑작스런 소집 연락에 모두들 의아한 표정입니다. 대주주님이 직접 참석하신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이지? 벌써 몇 년째 회의에 안 나오셨잖아. 갑자기 왜? 임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회의실 문이 열립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하죠. 그리고 그 순간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어제와 똑같은 베이지색 재킷을 입은 한정혜가 들어섭니다. 그 뒤로 수진이 따라오죠. 임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제히 일어납니다. 회장님, 한정혜는 말없이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지 않은 채 서서 임원들을 둘러봅니다. 그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긴장감이 흐르죠. 어제 저는 제 손녀와 함께 우리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한정혜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무게감이 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운 원칙이 무너진 현장을 목격했지요. 한마디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한정혜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직원들이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창립 이념은 모든 고객을 존중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이념은 사라지고 오만과 편견만 남았더군요. 영업 담당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혹시 어느 매장에서 명품관 A 매장입니다. 점장 이름은 윤도하였죠. 그 이름이 나오자 몇몇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윤도하는 실적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본사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던 인물이었으니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백화점은 언제부터 돈 많은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직원들이 고객의 겉모습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한정혜의 시선이 인사 담당 이사를 향합니다. 오늘부로 윤도하 점장을 해임하십시오. 그리고 해당 매장의 모든 직원들을 재교육 대상으로 지정하세요. 회장님, 하지만 윤도하 점장은 매출 실적이 인성보다 중요합니까? 한정혜의 단호한 물음에 이사는 입을 다뭅니다. 한정혜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죄는 그 사람의 가치를 지우는 죄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백화점에서 일할 자격은 없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한정혜의 결정은 단호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죠. 수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제의 그 조용하고 온화하던 할머니가 지금은 카리스마 넘치는 경영자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백화점의 운영 방침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한정혜가 말을 이어갑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메모를 시작하죠. 첫째, 모든 직원은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세요. 고객 응대의 기본은 존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었든 얼마를 쓸 수 있든 상관없이 말이죠. 둘째, 고객 차별 금지 정책을 명문화하세요. 이를 어기는 직원은 즉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셋째, 백화점 내에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를
더 많이 입점시키세요. 우리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수진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듭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하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정혜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백화점에 모두를 위한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통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부담 없이 들를 수 있는 착한 가격 매장도요.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정혜의 표정은 밝아집니다. 훌륭한 아이디어예요. 수진이가 이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기획팀이 도와드릴 겁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기 시작하죠. 정말요? 제가요? 그럼요. 젊은 세대의 신선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백화점이 진정한 변화를 맞이할 때가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정혜와 수진은 다시 백화점을 찾습니다. 어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죠. 직원들은 이미 한정혜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윤도하는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정혜를 보자 깊게 고개를 숙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시나요? 고객을 차별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제 오만함이 부끄럽습니다. 한정혜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실패해서 배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재지 마세요. 몇 개월 후 정혜백화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납니다. 정문 옆에는 휠체어 전용 입구가 생겼고 건물 2층에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키즈존이 마련됐죠.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모두의 광장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공간입니다. 수진이 직접 기획한 이 공간에는 저렴한 가격의 브랜드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학생들이 부담 없이 쇼핑할 수 있는 매장, 중고 명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코너,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부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되었죠. 재개장 날 한정혜와 수진은 나란히 백화점을 둘러봅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정성껏 안내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회장님, 수진 양, 안녕하세요. 한 직원이 활기차게 인사합니다. 바로 그날 한정혜를 무시했던 직원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답니다. 한정혜가 따뜻하게 미소 짓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백화점 곳곳을 둘러보던 수진이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이 되었네요. 그래, 내가 함께 해줘서 가능했단다. 저도 앞으로 할머니처럼 살래요. 자랑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한정혜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수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의 경험은 14살 소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삶이란 남을 무시하지 않는 거란다. 그리고 자신의 부나 지위를 자랑하지 않는 거지. 진짜 품격은 태도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저녁 무렵 할머니와 손녀는 백화점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봅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죠. 할머니, 부자가 된다는 건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네요. 맞아. 부는 자랑이 아니라 공감의 책임이란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나누고 베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 그래서 할머니가 늘 검소하게 사시는 거군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권력이 아니야. 한 사람의 진심이면 충분하단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혜백화점은 업계의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다른 백화점들도 앞다투어 비슷한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이날은 수진이 기획한 나눔 바자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백화점 광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수익금 전액은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죠. 한정혜는 수진과 함께 행사장을 둘러봅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우리 백화점 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대요. 수진이 가리킨 곳에는 윤도아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해고 후 작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위해 특별 강연자로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돈과 명품만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고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요. 윤도아의 강연을 듣던 한정혜가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사람이 가장 크게 성장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날 무렵 한 노부부가 한정혜에게 다가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 같은 서민도 백화점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백화점은 원래 모두를 위한 곳이어야 합니다. 수진이 할머니 곁에서 행사 진행을 돕는 모습을 보며 한정혜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손녀는 이제 단순히 트렌디한 옷을 좋아하는 소녀가 아니었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오늘 행사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다음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장애인 고용 확대 프로그램이요. 우리 백화점이 진짜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려면 일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정혜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진아. 저녁 노을이 백화점 건물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한정혜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1년 전 그날의 아픈 기억은 이제 값진 교훈으로 바뀌어 있었죠. 세상은 한 사람의 용기로 시작해 변화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눈, 자신의 특권을 나누려는 의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한정혜가 수진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할머니, 사람의 진짜 가치는 마음에 있다는 거 이제 정말 알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바로 내가 내게 물려주고 싶은 가장 큰 유산이란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 속에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할머니와 손녀, 두 세대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